미스터리예요. 누가 이 물질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자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 연구실에 있던 과학자였을까요?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이 물질은 인간과 동물, 심지어 아주 작은 곤충에게까지 침투해요. 모든 인류가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 느낌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예요. 이 새로운 분자는 살아있는 모든 DNA에 결합해서 불멸의 상태로 만듭니다. 시작은 그랬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은 정보의 공백 속에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TV도 뉴스도 없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끄고 친구들과의 모든 계획을 취소했어요. 이런 극단적인 방법만이 책을 완성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변두리에 있는 집에 앉아서 매일 글을 쓰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책이 완성됐어요. 마을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축하하기로 합니다. 거리가 사람들로 꽉 찼어요. 마을 광장에 도착할 때까지 좁은 길을 따라 달립니다.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가 실수로 어떤 남자와 부딪혔어요. 여러분이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그 남자는 왠지 엄청나게 행복해 보여요. 그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고 모두가 매우 기분이 좋아 보여요. 자전거를 세우고 몸을 살펴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넘어진 게 상당히 아파요. 혹시나 모르니까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광장을 떠납니다. 이렇게 텅 빈 병원은 처음 봐요. 접수처에 가서 의사나 간호사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쳐다보는 접수원의 표정이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다쳤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라고 접수원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몸이 아프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주위를 둘러보면 건물 안에 여러분과 어리둥절해하는 접수원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여러분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핸드폰을 꺼내 최신 뉴스를 읽습니다. 특이한 분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을 불멸로 만들고 있어요. 인간의 심장은 이제 영원히 뛰어요. 모든 손상은 몇 분 안에 치유됩니다. 더 이상 질병은 없고 모두 치료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들 갑자기 건강해졌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분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시작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전 세계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의사들은 치료할 사람이 없어요. 수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이제 영원히 살기 때문이죠. 건강보험 회사들은 파산합니다. 생명보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1년 후 경제는 혼란에 빠집니다. 운전사, 광부, 심리학자, 음악가, 인플루언서, 심지어 슈퍼마켓 계산원으로 일하는 것까지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쟁이 정말 심해요. 인구가 훨씬 많아져서 인터뷰 때마다 수천 명이 몰려와요.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음식과 옷은 훨씬 더 비싸집니다. 5년 후, 더 이상 도시에서 조용히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을 수 없어요. 항상 사람이 많아요. 엄청난 수의 새 주택이 지어집니다. 부동산, 인터넷, 전기 등 모든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동시에 돈을 잘 버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과학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50년 후에는 지구상의 공간이 거의 남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곤충들도 영원히 살아요. 메뚜기, 딱정벌레, 모기, 거미, 파리, 수조 마리가 있어요. 해충이 다 먹어치워서 논밭이 텅 비었어요. 보통 벌, 박쥐, 거미가 해충을 먹어치워서 도움을 주지만 지금은 전체 시스템이 엉망이 됐어요. 세상의 모든 곤충들은 더 공격적이 되어서 도시와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초식 동물은 어디에나 있어요. 굳이 먹이를 쫓아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사자는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먹이가 눈앞에 나타나요. 사자, 호랑이, 표범, 늑대, 하이에나는 게으르고 뚱뚱해집니다. 야생동물들이 도시의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새 직업은 뭘까요? 야생동물을 통제하고 포획하는 일이에요.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3층 주차장에서 하이에나를 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모든 생물이 이제 음식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고 만약 먹지 않는다면 몸은 분명히 약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블로거들은 음식 없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몸은 영양분 없이도 영원히 살 수 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깊은 꿈에 빠져요. 마치 두뇌가 수면 모드에 들어선 것 같아요. 실업률이 마침내 진정되고 있어요. 수백만 개의 새로운 건설 일자리가 생겼어요. 새로운 큰 프로젝트는 뭘까요? 바다에 도시를 짓고 100만 대의 헬리콥터 같은 것으로 지탱되는 공중도시를 만드는 일이에요. 이제 모두가 살 곳이 생겼어요. 유일한 문제는 인류의 천연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50년 후 지구에는 50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숲이 사라지고 담수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멈추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숭이, 고슴도치, 모니터 도마뱀을 동시에 집에서 기를 수 있어요. 동물들은 인간이나 서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인간과 동물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은 마침내 곤충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협력해서 모든 해충을 영원한 잠에 들게 하는 물질을 만들었어요. 모든 작물에 이 물질을 뿌립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간단한 화학 원소를 사용하여 인공식품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식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해양 도시와 떠다니는 공중 도시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인간은 새로운 해양 도시를 금지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과 해초는 산소 농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나무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바다는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공중 도시는 완전히 무모한 계획이었어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다음 목적지는 우주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더 이상 지구 궤도에 있는 유일한 거대 물체가 아니에요. 부자들은 지구 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궤도를 도는 저택을 지어요. 이 거대하고 멋진 우주주택은 엄청나게 비싸고 더 많은 천연자원을 소비합니다. 75년 후, 화성과 달은 식민지화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살지 않아요.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지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번갈아 다른 행성에서 살기로 했어요. 인구의 3분의 1은 지구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한 번에 5년씩 극저온 수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극저온 캡슐이 화성과 달에 보내져요. 잠에서 깨어나면 지구로 돌아와 다른 누군가와 교대를 해요. 매년 냉동실에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디어는 무인 우주선을 보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이나 위성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천연자원을 소비할 필요가 있어요. 금, 구리, 은, 물, 나무, 석유, 광물, 금속을요. 인류는 더 나은 우주선을 만드는데 유용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화성과 달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구인들은 이제 150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으며 놀라울 정도로 똑똑하고 현명해졌어요. 그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통제되지 않는 인구 증가를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후 60년 동안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천체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우주에서 생명체에 적합한 행성을 찾고 있고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1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지구와 비슷한 새로운 행성들에 살고 있어요. 우리 고향 지구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거기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불멸의 분자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은 다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단지 지구가 아닐 뿐이죠.